네,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40년이 넘은 그런 집에 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거의 이제 뼈대만 남겨놓고 거의 모든 거를 새로 짓다시피 새롭게 만든 집이라서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하공간 디자인 원리인 사이트 프로그램 엑스큐션을 가지고 좀 핵심부터 제가 짚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양 면적이 66평이고요.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내실 전용 면적이 54평인 집입니다. 여기 저도 와서 너무 놀랐던 게 바깥에 전망이 정말 끝내줍니다. 양재천 뷰가 이렇게 흐르는 게 눈에 보이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조망이 아름다운 굉장히 핵심 입지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구옥 아파트가 그렇듯이 주방이 굉장히 좀 안쪽에 약간 동굴형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이제 게이트 형태로 되어 있고 피트가 해석하기 힘든 가운데 툭하니 튀어나온 이런 것도 있었고요. 거실만 하더라도 이 네 코너에 굉장히 큰 구조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옥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천장에 굉장히 보가 많이 지나가요. 여기 또 2단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었고 아무래도 좀 시각 정보가 좀 많은 어수선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 사셨던 분들이 여러 차례 인테리어를 하셨을 텐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철거를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보배지가 4겹 이상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마감재가 워낙 이렇게 덧칠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철거를 하고 나서야 이 집의 원래 준공 상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옥 아파트들은 관리소에서 제공하는 건축 도면과 실제로 철거를 했을 때의 현황이 다릅니다. 그냥 다르다는 거를 디폴트로 받아들이시고 인테리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부부와 학령기에 접어든 우리 자녀분, 그리고 제가 발음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데 꽃동두 툴레아 라는 6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조금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구성원들이고요. 무하공간에는 인터뷰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요소와 두 번째는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동굴형 주방이 너무 싫다,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의 형태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큰 사이즈의 냉장고 세대가 들어가야 되고, 또 가지고 계신 수많은 소가전, 적정한 수납 공간들, 이런 걸 원하셨고, 거실 같은 경우에서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사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용품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다른 방식의 수납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용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무하공간이 수차례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렸었죠.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그런 큰 레이아웃 의 개념을 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이 전용부 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루밍 존이 좀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서적인 요소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 아내분께서는 물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이런 햇살이 좀 집안으로 이렇게 들이치는 그런 풍경을 떠올렸을 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셨고요. 양재천에 이런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전망이 있는 집을 선택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깔끔하고 개방감 있는, 상대적으로 시각 정보가 좀 줄어든 이런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신다고 해요. 제가 이 사이트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하공간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디자인 디벨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저희가 스터디한 수많은 계획안들 중에서 2가지를 압축해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먼저 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얘를 점차적으로 더 디벨롭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의 이전 모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존재감이 강렬했던 이 게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저 벽체 뒤쪽으로 공용부 화장실이 면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 큰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가벽차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쳐다봤을 때 좀 이렇게 찌글찌글해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 위치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거실과 식사실 이 전체를 딱 가르는 가운데에 피트가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저 피트를 기점으로 저 오른편에는 반창이 있었고, 또 반대편에는 주방의 기능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대면형 구조가 트렌드이기도 하고 신축 아파트는 그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40년 전만 하더라도 주방에서 일하고 하는 것들을 가족끼리 공유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어요.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다 동굴형 주방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이런 대형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요. 1980년대 초에 이 한국이 굉장히 이제 도시화가 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시기가
계셨어요. 그때는 이 주택의 수요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만들어졌었던 되게 큰 이런 도시화 작업, 대단히 주거의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아파트 단지가 뭐 단조롭게 생겼다, 판상형이다, 뭐 구조가 이상하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중앙난방과 그리고 단지 내 어떤 공원이라든지 새로운 주거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된 굉장히 고급 단지였습니다. 이처럼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적 시대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는 저는 그런 기억의 장치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형 같은 주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작업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벽 쪽으로 개수대와 가열대가 아주 조그맣게 들어있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이 냉장고를 넣으라고 하나 마련하긴 했는데 사실 이 냉장고 한 대로는 어림도 없긴 하죠. 그 옆쪽으로는 작업대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사이즈의 아일랜드가 있었고요. 그 앞으로 식탁을 놓고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 반창이라 부르는 저 부분도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반창 하부에다가 뭘 둘 수가 없는 이유가 저게 다용도실, 세탁실로 가는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수납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기능적으로 좀 사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었겠죠. 그리고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 옆에는 좀 얕은 장식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주방의 집기를 수납하려면 좀 깊은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깊이가 너무 얕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셨던 것은 일단 냉장고가 세대가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대면형을 원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계신 소가전이 많기 때문에 소가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또 주방에 필요한 수납 공간들이 좀 충분히 가능하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전체 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아일랜드와 면에 있었던 그 냉장고장의 가벽 제조, 이 가벽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가 코너 부분을 면해서 대형 아일랜드를 위치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형 아일랜드 뒤쪽에는 기능을 받아줄 수 있는 배면이 형성되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이 뒤에 지금 냉장고장과 이 키 큰 장, 수납 공간들을 충분히 배치를 했는데요. 여기 또 비밀이 좀 있어요. 왜냐, 이 대형 아일랜드 뒤편으로 정 가운데 있죠. 저 기둥처럼 보이는 게 바로 피트입니다. 피트를 기점으로 반창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본래 주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벽체가 깊이가 꽤 깊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더 깊은 쪽에 우리가 키 큰 장이나 냉장고를 배치하는 레이아웃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저희가 그 자리에 LG 시그니처 냉장고를 배치를 했고 이런 저장대 공간은 좀 연결감이 있음이 좋기 때문에 측면으로 삼성 비스포크 냉동고와 김치 냉장고를 배치했습니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상대적으로 깊은 두께의 냉장고를 배치하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저 LG 시그니처 냉장고가 얼음 오토메이커 기능이 있는데 이 배수관이 꼭 필요로 합니다. 배수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밀어내는 압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기계에 약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원래 주방에 배수구가 있었던 자리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 배수 배관을 좀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 위치로 잡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가전을 구매하는 것들도 이런 시공적 디테일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배치를 하고 나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수납입니다. 그 이유가 이 아일랜드의 하부 구조를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제 코너 쪽에는 지금 로봇 청소기가 또 자동으로 청소 마치고 주차하는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옆으로는 또 싱크대가 들어가겠죠. 또 싱크대 하부에는 수납을 할 수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긴 합니다. 그 옆에 싱크대표에 또 여러분 뭐가 들어가죠?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 옆에 또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또 인덕션이 다운 드래프트 방식이기 때문에 하부에 기계룸이 있어요. 제가 최대한 기계룸이 작은 타입을 적용했기 때문에 서랍을 쓸 수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수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비스포크 냉장고와 LG 냉장고가 만나는 코너 부분에 이런 약간 데드스페이스 같은 버려지는 공간이 생기겠죠. 기역자로 만나게 되니까 이 공간에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코너 팬트리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꽤 오랫동안 스터디를 해서 지금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는데 고객님들한테 이제 피드백 전화를 드려보면은 굉장히 만족도 있게 아주 많은 수납과 효용 있게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용이 높은 코너 팬트리를 제가 적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피트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제가 다용도실로 가는 출입구가 있어서 하부를 사용 못한다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부분을 도어 위치를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창 하부에 하부장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반창이 크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무화공간은 이 기업부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생활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살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이 프라이팬 이런 애들을 보관했을 때 꺼내고 넣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집은 지금 대형 아일랜드 하부에 프라이팬 렉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세워두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의 몸이 가구장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 프라이팬을 꺼낼 때마다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하려면 이제 상부 서랍장 위에다가 프라이팬을 쌓아서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요리를 좋아하는 또 사람들로서 이 프라이팬에 스크래치 나면 되게 열받잖아요. 이게 계란 프라이가 확 돌아 이게 혼자 뱅글뱅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서랍이라고 하는 저 하드웨어에 프라이팬을 세로로 꽂아서 보관할 수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무 효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객님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가지고 계시는 프라이팬 중에 이 지름이 30cm 짜리의 웍이 가장 큰 프라이팬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라이팬의 사이즈를 제가 조금 더 깊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신에 큰 팬을 사용하려면 또 큰 화력이 따라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의 화력이 정해져 있고 또 사이즈가 정해졌다 보니까 이 30cm 정도를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의 가장 큰 사이즈로 정리하고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 하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수직 높이 값을 35cm 이상이 확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를 하더라도 깊이가 나오기 때문에 세로로도 보관할 수 있고, 좀 특수하게 더 큰 팬이 있다 그랬을 때는 가로로도 보관이 가능하겠죠. 이런 치수값들은 좀 참고하셨다가 생활이 되게 편리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에 적용된 아이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아내분이 원하셨던 아주 큰 사이즈의 이 싱크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전은 제가 가끔 이제 머리도 감을 수 있는 수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스 고르의 수전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또 물어보실 것 같은 이 발화자 식기함이 적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댓글에서 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되게 멋있는 이 아이템들을, 가구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탁이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식탁이에요. 데살토의 클레이 오벌이라고 하는 식탁이에요. 이게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위에서 봤을 때 타원형이기도 하고 뭐 정방형도 있는데, 이렇게 원뿔의 형태가 다리빨과 상판이 되게 결합된 구조예요.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마치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이제 마크 크루신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부터 뭐 세계 3대 어워드를 사실 다 휩쓸었었죠. 저는 이제 이 클레이 오벌 테이블을 보면서 이게 이탈리안들이 추구하는 현대 디자인의 정수가 아닌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의자는 덴마크 브랜드인 베르판의 사삼봉 체어입니다. 이 브랜드가 이렇게 선형과 원형과 이런 원본 같은 기하학을 되게 잘 다룹니다. 엉덩이 부분과 이 구조체가 결합된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기하학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적인 디자인을 담고 있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팅 지원을 해주셨던 보에는 프리미엄 수익 가구 편집샵인데요. 전 여기가 좀 좋은 게 되게 다양한 결의 브랜드들을 같이 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구입이 아니더라도 우리 무한공간 채널에서 봤다 그러시고 꼭 한번 놀러 가보세요. 그리고 이 펜던트가 지금 장난 아니죠. 톰 딕슨의 멜트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리처럼 보이지만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풍선껌 이렇게 불러가지고 꼬맨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를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약간 쇠맛이에요. 쇠맛.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되게 일그러지게 리얼하게 비치는데, 불을 딱 켜면 갑자기 이런 마블링 같은 기하학이 아래 딱 보이게 돼요. 이거는 실제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주방에 말씀드릴 게 남아있네요. 이게 참 일이 많긴 많았나 봅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원래 얕은 장식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총량의 수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벽의 면에 있었던 드레스룸과 그 작은 방을 아예 전체 싹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규정을 했어요. 또 깊이가 충분히 확보되는 제대로 된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빌트인 오븐도 들어가고 수납이 만들어지고요. 기존의 다용도실로 가는 출입구도 저희가 아예 변경을 했죠. 이 문을 딱 열면은 너무 감쪽 같아서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뒤쪽에 이런 보조 주방 공간과 안쪽으로 또 꺾어 들어갔을 때 세탁실 공간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공간 구성을 했었던 그 레이아웃의 기준은 다용도실로 나가는 기존 출입구 옆에 굉장히 큰 구조 기둥이 있습니다. 구조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또 앞쪽 부분은 저기 얕은 수납장도 만들어 드리고, 얘를 따라 돌면서 세탁실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 보조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소가전들이 저기에 비치되게 됩니다.
있습니다. 기존의 다용도실이 이런 발코니가 긴 형태의 구석에 놓여져 있었는데 얘가 좁고 길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기능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저 끝에다가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공간은 전부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효용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법도 검토하고 건축법을 다 확인한 후에 이 발코니를 반으로 분절해서 세탁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또 반대편 발코니는 우리 게스트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방의 이 출입구가 게이트 형태였었죠. 이건 좀 미학적인 관점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구조 자체가 인방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와 상단 인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시작되는 이 벽 전체를 하나의 이 아주 무게감 있는 덩어리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가로결에 타일이 지금 여기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했던 거는 이런 방향성을 조금 더 강렬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상단에 이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역자로 꺾어놨죠. 그때 코너 부분에서 마그네틱 조명의 이 까만색 선이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안쪽 공간에 다른 공간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기대 효과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실로 이동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거실입니다. 굉장히 광활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 내 기둥위에 굉장히 큰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둥 사이마다 아주 큰 구조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우물 천장이긴 했는데 이게 2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 좀 시각 정보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양재천뷰가 정말 좋은 곳인데 안타깝게도 40년 된 이 검정색의 시커먼 난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실 공간에서는 가족분들의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소파와 TV가 이렇게 배치되길 원하셨고요. 깨끗하고 개방감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하셨습니다. 이미 공간 구조가 코너 자체에 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담백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조 기둥 사이에 이렇게 대칭으로 이런 TV월을 디자인을 했었고요. 보시면 하부를 살짝 띄워서 뭐 조명의 효과도 있지만 바닥에 깔리는 타일이 살짝 말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좋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소파라는 오브제가 놓여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턱을 살짝 띄워서 상단에 조명이 좀 위쪽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의 원리나 이런 디테일은 똑같은데 이게 A-처럼 약간 반복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듬감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코너에 기둥이 있고 그리고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납 공간들이 좀 적용되어 있는 좀 멋진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남편분께서는 이제 수납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실에서만큼은 최대한 좀 넓고 고급스럽고 시각 정보가 줄어든 이 형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벽에서 살짝 띄워서 놓는 걸로 이미 가시거리를 계산해 놨었는데요. 뒤에 이런 조형적인 요소가 좀 드러나도록 살짝 띄워서 배치했고 순환동선처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소파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소파는 이제 고객님이 구입을 하셨는데 잭슨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브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모듈 형태의 소파였던 페블 소파가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여기 있는 소파는 그 제품은 아니고요. 이 소파는 타탄 소파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앉아보니까 착석감도 괜찮고 이런 톤 앤 매너도 괜찮고 가죽의 광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 공간에 없었던 게 하나 생긴 것 같죠. 저게 이제 수납 창고입니다. 기존에 이제 외창 쪽에 이미 구조 벽체가 서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벽체와 외부 벽체가 좀 어긋나 있어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방해가 된다라는 첫 번째 지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상과 제기용품을 보관해야 됩니다. 집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수납 공간들이 대부분 가구의 형태들이에요. 근데 이 가구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깊이값이 어떻게 될까?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붙박이장이라 부르는 옷을 수납하는 게 가장 넓고 그 다음에 뭐 장식장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대부분 이 안으로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냉장고가 굉장히 두꺼울 경우에는 주방에 들어가는 키 큰 양 정도가 700 이상의 깊이를 확보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템들은 이런 수납장 안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제사상이나 제기들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이 선반 구조를 찬넬 구조로 만들어서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뷰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울을 제가 적용을 해서 이걸 이제 건축에서는 차경이라 부르는데 저 거울에 비춰서 외부 환경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또 그런 요소를 위해서 저희가 도어를 거울로 했습니다. 이 거실 천장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앞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관리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건축 도면과 실제 현황이 100%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리모델링 수준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의 체계와 검증 절차들이 항상 만들어 놓는데요. 뭐 내시경을 넣어본다든지 수많은 걸 하지만 모두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철거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기존에 보가 지나갈 거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있어야 될 보가 없기도 하고 없어야 될 곳에 더 큰 보가 있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있는 경우와 없었을 때 경우를 거의 동시에 스터디를 해 놓습니다. 계획안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과정도 고객님한테 다 소통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없어야 되는 부분에 철거를 해보고 나니까 꽤 두꺼운 보가 있어서 저희가 이 우물천장 형태로 적용을 했었고요. 우물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고객님이 하고 싶어 하셨던 이 수입산 실링팬, 이런 수입 실링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실링팬보다 더 높은 높이 값을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제 그런 퍼즐을 맞춰봤을 때 이런 담백한 우물천장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실링팬과 오히려 매칭이 잘 돼서 저희가 그렇게 최종 결과물로 픽스를 하고 이렇게 구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도 굉장히 전혀 다르게 바뀌었는데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복도 끝에 안방부에 서 있는데요. 여기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파우더 공간으로 이제 막혀 있고 제가 서 있는 손으로 가리키는 양쪽에 도어가 있었던 구조였겠죠. 한쪽은 안방이었는데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큰 안방이 있고 파우더 공간, 화장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이 딸려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었을까? 그냥 또 조그마한 작은 방이 있었어요. 이전에 사시던 분들은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분들 가 이제 소통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해보니 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레이아웃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적용했었던 공용부 화장실로 내어주는 이 레이아웃이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 공간에는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루밍 존입니다. 그루밍 존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강아지를 좀 케어하고 털도 빗기고 좀 씻기고 말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공간을 얘기했더니 또 디자이너들이 찰떡같이 그루밍 존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보아 공간이 이렇게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레이아웃을 적용을 할 때 드레스룸 혹은 파우더가 했던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복도를 더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차폐하거나 되게 많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 제 바로 뒤에 있는 기존에 파우더 공간이 있었던 그 자리 밑에 엄청나게 큰 분배기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가 구옥이다 보니 중앙난방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인 지관이 거기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관리실과 협의를 한 결과 이 분배기의 위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데를 이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했고 저희가 이 위치를 받아들이고 이 반대편에 있었던 방 벽체를 살짝 밀어 넣으면서 순환동선과 또 재밌게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관에서부터 마그네틱 조명이 쭉 따라와서 살짝 안으로 꺾어 들어가 있죠. 이 공간이 현관 입구에서 보면 저 안쪽에 공간이 있는 듯한 그런 비밀스러운 감정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제가 이 건식 세면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루밍 존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꼭 강아지만 사용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 화장실이 있고 또 맞은편에 건식 세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 손도 씻고 양치도 하고 세면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 부르잖아요.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거의 가족 같은 개념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산책 갔다 와서 달랑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좀 올려놓고 발 씻고 또 가끔씩 뭐 젖었을 때 가볍게 뭐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거로 말리거나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요거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이런 세면 공간에서는 일반 수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욕조에 부착되는 이런 특수 수전을 사용을 했어요. 샤워기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혹시 강아지가 좀 뭐 밑에 뭐 겨울철에 나갔다가 눈이 녹은 데 지나가가지고 좀 많이 묻었다 아랫부분에 그랬을 때는 살짝 위에다 담궈 놓고 샤워기를 꺼내가지고 좀 가볍게 씻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구체적인 우리 가족분들이 강아지를 어떻게 케어하시는까지 좀 듣고 제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부에는 엄청난 이런 분배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 침실도 되게 특별한데요. 제가 이동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분께서 이제 좀 요구사항과 필요 불편들을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치열하게 또 이제 일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특히 안방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호텔 같은 그런 방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쭉 유추해 보니까 좀 군더더기 없고 고급스러우면서 시각 정보가 줄어든 이런 환경에서 편안해하시는 거를 보면서 호텔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호텔 같은 집이라고 말을 할 때 뭐 특별한 이런 헤드월이나 호텔같이 생긴 뭐 세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호텔 인테리어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기능이 동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그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호텔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거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구현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것도 이제 매지들이 살짝 생기면서 위에는 요거는 이번에 새로 저희가 신소재 테스트해서 써본 재료인데요. 아주 마음에 드는 소재입니다. 천이 아니에요. 내구성도 굉장히 강한데 근데 오염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질감이라든지 광도는 거의 패브릭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출입구가 저기에 있는데 이런 약간 그루밍 전 이 건식 세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안쪽으로 살짝 더 들여왔습니다. 그 벽면에 맞춰서 화장실 공간을 셋백 시켜놨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장실을 밀어넣은 게 아니고 화장실 벽과 이 건식 세면대를 위치를 저희가 잡은 거예요. 색상을 다 꽂아 넣기 위해서. 그랬더니 되게 일체감 있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근데 이렇게 큰 방에서 지내본 적이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들 요소들이 잘 담겨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구를 세팅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입니다. 노리득 슬립이라고 하는 브랜드이고요. 여기에 충전되는 소재가 포스 플레이크인데요. 여기 물빨래도 가능하고 또 보온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거 저희 집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물빨래 돌려봤는데 괜찮습니다. 빵빵해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현관을 소개 안 해드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이 사실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굉장히 작아요. 평소에 비해서. 얘는 앞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열이면 열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우측에 있는 방으로 통하는 동선이 필요하고 대부분 또 이렇게 구조벽처럼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수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서 옆방에 있었던 반침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 벽장이라 부르죠. 저희는 전면으로는 확장을 할 수 없지만 측면으로 이 반침을 확보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방을 좀 구조 변경을 통해서 괜찮은 현관 이 창고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부에 이 턱을 없앨 수 있다는 걸 판단하고 지금 현관 낮은 바닥이랑 같이 연결되는 한 이 레벨로 만들어졌습니다. 캐리어를 그냥 손으로 쥐고 쭉 끌고 들어가시기에 되게 편리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되게 예쁜 공간이 있는데요. 자녀 방의 출입구를 좀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공간 같은 거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깨끗하게 막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각 정보가 줄기 때문에. 근데 이 공간은 우리 남편께서 현관에 이렇게 차키 같은 걸 좀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발장이나 이런 미드웨이를 파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왜냐? 신발 수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적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차키도 올려둘 수 있고 필요하면 디퓨저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스팟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쁜데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화장실은 좀 특집으로 좀 모아서 따로 한번 기획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이 공부하고 실무했던 베이스가 건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거의 다시 짓다시피 하는 리모델링 수준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이에 따른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정말 매번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런 리뷰 시스템이나 이 연구소를 통해서 기록하고 업데이트하고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직관으로 일하는 집단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조직의 시스템과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들 이런 것들로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진행해서 우리 고객분들에게 일관된 서비스와 품질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